김일성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족 인사돌 이야기. 혈압도 괜찮고 내시경도 괜찮고. 치아 나이 35세? 우와, 우리 엄마 청춘이네. 잇몸이 좋아지긴 했나봐.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딸. 너는 괜찮지? 잇몸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챙겨보세요. 사랑을 담은 선택 인사돌 플러스 동국제약. 400년 된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에는 유유자적 나룻배가 흐른다. 17세기 일본의 모든 것이 아직 그곳에 있다. 대한항공 일본 오카야마 주 7회 매일 오전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기가진이 신나는 음악 틀어줘.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이야, 국내 시황 알려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며 말 한마디로 주식 정보에서 음악 감상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피플 테크놀로지 KT. 가입 문의 100번.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증이 톡톡 김치 톡톡 김치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왜 악사가 마이키즈 할인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죠?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드니까. 악사 마이키즈 할인 특약. 지금 전화하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시죠.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팔국장. 팔국장. 좀 무서우시죠? 소림사에 나오는 뭐 건강장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네. 8번째 국장이라는 의미죠. 예. 예, 국정원 팔국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정원에 팔국장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1국장, 2국장 뭐 이렇게 쫙 있는 거죠. 예. 국정원 팔국장 하니까 더 무서우시죠? 뭐 무섭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네. 팔궤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너무 많이 읽으셨네. 예. 무협지. 근데 팔국장 어떤 내용을 오늘 말씀 주시려고요? 네. 한 언론사가 최근에 예. 이제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팔국장. 예. 부적절한 원내외 처신으로 우려 야기.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의 얘기입니다. 예.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의 그 전임 팔국장이 굉장히 고압적인 리더십을 이제 행사하는 바람에 예. 그것과 관련한 이제 비위 보고서라고 예. 봐야 되겠죠. 네. 2차장 믿고 좀 세게 나갔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더 윗선입니다. 2차장 말고 더 윗선이라고요? 예. 그럼 최순실 씨입니까? 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당히 우 변호, 예, 우 민정수석? 맞습니다. 네. 예, 우병우. 예. 예. 그 내용이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보고서 내용이? 전혀 뭐 궁금치 않습니다. 저는 별로 뭐 이렇게 예.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그 이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예. 한 직원이 출입증을 분실을 했대요. 예. 그랬더니 반성문 천장을 써와라. 예. 이건 거의 뭐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자기 앞에서 짝다리 짚었다고 혼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인사선행을 굉장히 좀 일삼았는데. 예. 이 최측근을 이제 주요 보직에 보내려다가 실패하니까 아예 다른 국 직원들이 자기네 국 쪽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예. 인사교류 자체를 아예 맡기도 하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최순실하고 친척 관계입니까? 비슷한데요. 하는 예. 게? 추명호 전 국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죠. 체포됐습니까? 예.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해서 예. 그러니까 본인 위에 차장 또 국정원장 또 이렇게 다 바이패싱하고 예. 그냥 옆으로 딱 해서 우 전 수석에게 직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병우의 오른팔로도 불렸고 실제로 2016년 2월 달에 우 전 수석이 이 국장을 2차장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좀 권한이 셌던 거죠. 예. 그래서 추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인물인데 예. 뭐 최순실과 어떻게 아느냐 뭐 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추 전 국장의 누나가 최순실하고 친분이 있고, 예, 추 전 국장 누나가 그 또 친분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또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예, 네. 다 뭐 어떻게 연결끈이 다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정보 보고를 국정원에서 만들었었죠. 예, 바로 이분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예.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2014년 8월 달에 이제 이 추 전 국장이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예. 국장 자리에. 예. 그런데 최순실이라든가 또 미르재단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려 170건이나 작성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장이라든가 이제 국정원장은 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예. 이걸 이제 묵혀놓은 것으로 예. 알려지는데 묵혀놨겠는가. 결국 이렇게 170건이나 되는 보고서를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결국 그거는 우병우 전 수석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보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이 추명호 국장이라는 분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지금 한쪽에서 자꾸 최순실 씨를 캐는 게 있고 최순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디펜스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세간에 떠돌아 다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 이 추명호 국장이 이 국장 자리에 가게 되는 시점을 딱 보면 좀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8월이면은 4월 16일 세월호. 예, 참사 그 직후란 얘기죠. 직후죠. 결국은 이제 세월호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예. 뭐 비선 관련한 의혹도 불거지고 막 이제 그러기 시작하니까 완장 채우고 내려보냈군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추 전 국장은 예.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명호 국장은 최순실, 우병우 이런 데 충실하게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한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 인물인 거죠. 네. 우병우가 S대학 출신에 참 초년 출세한 사법고시 패스한 훌륭한 인재고 추명호 씨도 못지않을 건데 육사 출신이고요. 육사 출신. 이른바 그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내에서도 상당히 뭐 나름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좀 가졌던. 사실은 그런 정도 아니면 국가정보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육사 출신에다가. 예. 그런데 최순실 밑에서 최순실이 뒤닦는 일을 했다. 참, 이 역사가 참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도 최순실 씨 관계를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그래서 줬겠군요.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아유. 이제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계속 자기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예. 몰랐겠죠.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아니 제가 막 짜증이 나서요. 예. 이리 봐도 우병우 저리 봐도 우병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수 중에는 이리 봐도 조광조 저리 봐도 조광조가 그렇죠. 있거든요. 만약에 이 170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거라면 예. 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보가 된 보고서였다면 우 전 수석도 최순실 몰랐다. 이거 결국 거짓말한 거로 드러나는 추명호 거죠. 국장이 아직까지 시인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황 증거만 잔뜩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조사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두바이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청년들이여 눈을 밖으로 돌려라. 두바이 갔다 오니까 일자리가 거기 엄청나게 많더라.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인용문 열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인용문 닫고였습니다. 이게 K-무브라는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들 해외 취업 늘리겠다며 적극적으로 펼친 사업이었고 그래서 많은 창조 경제와 함께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빈 강정이다. K-무브를 통해서 해외로 나간 청년들 가운데 소재조차 파악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코이카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경우를 보니까 돈을 횡령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내용들로 있더라. 도대체 대한민국이 청년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지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예, 서울 금천구 출신이시죠? 예. 금천구의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합니까? 금천구도? 금천구도 심각하죠. 그렇죠. 청년, 예, 그럼요. 그 옆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금천구만 하더라도 아파트형 그 벤처 창업 기업들 단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쪽도 함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청년들과 사실은 그렇군요.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 갭이 상당히 큰 편이죠. 예. 오늘 의원님께서 이훈 의원께서 국감에서 K-무브 사업 실태를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예. 상황을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청취자분들에게. 예,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이 해외 취업에 나선 2016년 8월 말 현재로 보면 한 1222명이 해외 취업에 나갔는데 그 중에 현재 재직 중인 것은 한 588명, 전체 한 48%고 이직자는 73명 정도로 퇴사자가 한 388명 돼요. 31.7%. 근데 소재가 확인이 안 된 친구들이 한 173명 됩니다. 예. 그래서 이직자, 퇴사자, 소재가 확인 안 된 사람 합치면 한 634명 정도 돼서 절반이 넘는 상황이 사실은 코타가 마련할 해외 일자리를 그만둔 셈이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이 퇴사한 388명은 국내로 돌아온 게 확인이 됐어요. 예. 문제는 확인이 안 된 173명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저희도 이제 국감투에서 확인해 본 거 따르면 코트라가 갖고 있는 취득한 정보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뿐이고 실제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현지 회사와 핸드폰, 집전화, 이메일로 몇 번 이 사람의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은 청년의 국내 가족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안전을 확인하 이게 국내 일자리가 아니고 해외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전을 확인한 기본적인 정보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예. 불법 체류할 가능성도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참, 이 가족들도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결국은? 실제 확인이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이면 더 문제죠. 예. 참, 이 행방불명된 분들 어떻게 소재 파악이라도 좀 되고 가족들에게 연락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말입니다. K-무브 스쿨을 통해서 해외로 나갔던 청년 중에서 470명 정도가 다시 다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388명이 들어왔습니다. 388명. 예. 뭐 때문에 돌아왔다고 이유는 나왔습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제 K-무브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현지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국내 복귀할 생각은 있는지,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액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무역관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일일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선하는 게 주 업무였던 거죠, 그냥. 무슨 흥신소도 직업 소개서도 아니고. 글쎄 말입니다. 대한민국 코트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코트라는 그 해외 취업 카페 같은 거 헬프데스크라 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번 관리 개선을 준비해 보겠다고 하는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코트라 입장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이나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대로 관리해보겠다. 이게 답입니까? 예. K-무브 스쿨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의원님? 예,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데 보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의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경험치들을 높여나가면서 예. 본인들의 창업의 욕구도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예. 네, 다양한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 그 과정에 이 청년들 해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코트라가 K-무브 사업을 한다 하면은 코트라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고 사후적으로 팔로업 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계속 지켜봐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실제 갔던 일자리 현지 상황 자체에 대해서 또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청년들이 애초에 가졌던 희망치와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무브 스쿨을 통해서 해외로 송출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간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여러 나라 많이 가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예. 일반 개발도상국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이 어느 나라 갔는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 K-무브 사업에 처음에 대상이 됐던 국가 중에 보면 현재 외교부 사이트상에 보면은 그 여행 자제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5개 국가인데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허허. 네, 그래서 그런 이 기초적인 데이터와 안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들이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예. 그러면 이훈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코트라한테 던져놓고는 코트라는 그냥 실적 올리기만 했을 따름일 것 같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산은 사실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 보완과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 분명히 이것은 좀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네.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큰 청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가지고요. 네. 예,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단순히 이 알선하거나 네트워킹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이 기본적 시스템을 차리지 않으면 네. 이 사업을 지속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도 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후관리 시스템을 빨리 하루속히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훈 의원께서 오늘 또 지적하셨어요. 2012년 13년 사이에 채용된 518명 신입사원 중에서 무려 493명이 청탁 입사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저도 답답하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임전을 믿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한번 제가 제기하기 전에 이 상황 자체는 보도도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목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이 정도의 사건 자체가 이렇게 그냥 묻히나 해서 이게 이제 제가 확인을 더해가고 더 파보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2013년에 벌어진 일로서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예. 인사 담당자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을 때도. 근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이 두 사람의 검찰에 공소한 공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요? 청탁을 해서 들어갔다고 검찰 공소장에 써 있는데 예.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법조 출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공소장이 있을 수 있냐 했더니 보통 어떤 채용이나 인사청탁과 청탁과 관련해서는 청탁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답니다. 네. 근데 청탁 보면은 성명불상으로 돼 있어요.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기재돼 있지. 네. 이 청탁한 불상에 대한 그러니까 불상으로 되어 있는 다수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윤 의원께서 아시겠지만 이 한국 마사회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이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 이거 좀 발본색원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산업인은 이 강원랜드는 규모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크게 보이지. 네. 이 각 공기업별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껴있는 지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문제라든지
여타 공기업에서 이런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네. 이 채용 비리 문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일제도 집단지가 그 외부 평가 제도인데 외부 평가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은 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훈 의원께서 여쭤보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제한이 돼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